예,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3월 임시국회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제 3월 6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는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3월에도 임시국회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3월 1일이 3.1절 국가기념일이고 그 다음에 휴일도 끼어있고 또 자꾸 체포 동의안 포기할 수 없다. 불체포 특권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회기 중에는 포기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회기가 없으면 포기하고 안 하고 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판사 앞에서 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사법 시스템, 국법 질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존중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 스스로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 나는 무죄라고 떠들면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나는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월 6일부터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민주당은 3월 1일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재헌국회부터 3월 임시국회를 쭉 따져보니까 3월 1일 날 한 날이 지금까지 재헌국회 이후에 한 차례도 없습니다. 빠른 것이 3월 2일 아니면 3월 7일, 8일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아마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입니다. 월 초부터 한다고 국회법에 돼 있다고 하더라도 1일이 휴일이면 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3월 1일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가진 이 약점이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냉정을 되찾아서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해서 오늘 본회의나 27일 본회의에 표결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무적으로 국가가 양곡을 매입하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 때문에 연간 1조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잉 생산만 부추길 뿐입니다. 쌀 농사가 조금 수월해서 많은 농민들이 이 쌀 농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남아도는 쌀을 의무 매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남아서 농업 기반 자체가 붕괴됩니다. 쌀 농사에만 모든 돈을 다 투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이 3%, 5% 내놓았다가 자신들도 무리하다는 걸 알았는지 5%, 8%로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맞추어서 격리하고 해야 하는 것이지 몇 퍼센트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면 시장 기능이 파괴되고 많은 농민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한 20년간 경작 면적, 그 다음에 생산량, 가격 변동 이런 걸 모두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논의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래 이 쌀 매입 여부가 11월이 넘어야 결정되는데 지금 2월 달에 억지로 저렇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정말 우리 농정에 도움이 되고 농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거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돼야 하지 지금까지 민주당이 저렇게 힘으로 밀어붙여서 실패로 끝난 임대차 3법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공수법처럼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정신 바짝 차리라고 권합니다. 오늘이 문민정부 수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인 모양입니다. 기념식이 있어서 저는 참석 때문에 우리 정책위 의장님께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고 일찍 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무려 1시간 동안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자신의 혐의를 변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불체포 특권도 내려놓지 못하면서 거대 야당과 당원 뒤에 꽁꽁 숨더니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을 1대1로 만나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권력이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 권력 강화를 위해 남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폭, 토착 세력과 손을 잡고 권력을 남용한 혐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범죄와 말을 뒤집는 기막힌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이 자신에게 이익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린벨트를 주거용 택지로 형지를 변경을 하고 서민을 우회한다던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을 하며 자신의 측근과 토착 세력에게 조 단위의 이익을 안겨줬겠습니까? 그리고 왜 반대하는 직원들을 좌천시키면서까지 사인을 했겠습니까?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했는데 왜 부하들이 세상을 뜨고 유튜브에 출연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깡패, 오랑캐라고 막말을 해도 이미 저지른 범죄는 없앨 수 없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지도자를 국민은 원치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때 수출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특별법과 조세 특례 제한법 등 수출 중진을 위한 법안 통과에 민주당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동결을 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제시한 1.7%에서 1.6%로 수정을 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2%로 올라가고 향후 1년간의 예상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도 4.0%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않은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실제 최근 수출이 급감을 하면서 올해 들어 2월 2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18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자액의 4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결국 경기 침체와 물가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입니다. 수출 증대와 적극적인 투자로 활로를 찾아야만 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제4차 수출 전략회의를 열고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제시하며 수출 증진을 위해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관련 대기업, 중견기업의 투자세 공제율을 15%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등 국가에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본래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노동권을 지켜야 할 노조가 다른 근로자들을 일터에서 내쫓고 건설 부조리의 척결을 주장하는 노조가 불법을 판치는 건설 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조가 오히려 기득권이 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민노총, 한노총, 산하건설노조 조합원은 2016년 11만 2,500명에서 2020년에는 24만 9,500명으로 무려 120%나 급증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덩치를 키운 건설 노조가 이제는 인력, 기계, 장비 등 건설 현장 전반을 장악하고 조합원 채용 강요, 부당한 금품 요구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 출입을 막고 원하는 원료비를 주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사업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의 불법적인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무법천지가 된 건설 현장 피해자는 건설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성실한 근로자들과 국민들입니다. 성실히 일하고자 하는 비노조 건설 근로자는 일감을 받지 못하고 이들 불법 행위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분양가 상승 등으로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과 불법이 만행되고 건설폭력 건폭이 버젓이 활개치는
건설 현장을 알고도 가만히 있다면 이것이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천여 건의 불법 행위가 신고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70여일간 경찰은 불법 행위만 400건을 수사를 했고 20여 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는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불법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정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감독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입법을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특히 타워 크레인 등과 관련한 부당한 금품 요구와 원래비를 없애도록 건설기계 관리법 등 법안 통과에 당력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건폭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건설 근로자는 보호하고 임금 체불은 엄격하게 방지하여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와 기업이 제대로 어깨를 펴고 일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건설 현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혈세에 기생하며 건설 현장에서는 폭력을 일삼고 돈을 뜯어내는 집단이 과연 노조입니까? 조폭입니까? 양대 노총의 탈법적인 일탈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연일 드러나는 귀족 노조의 불실회계 문제와 건설 현장에서의 폐악질은 노조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양대 노총은 막대한 조합비 외에도 정부 지자체로부터 받은 수천억 원의 지원금으로 자신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은 물론 조합원 자녀들의 영어 캠프까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양대 노총이 연간 임차료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지자체 소유 건물을 공짜로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각종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챙기고 지자체 지원까지 별도로 받으면서도 노조 탄압 운운하며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는 노조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라는 요구에는 이렇게도 후한 무치로 일관할 수 있는지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형태를 보면 건설 현장이 아니라 건설 폭력 현장입니다. 노조는 원래비 지급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태업을 불사하고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원래비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사 지연이나 차질이 빚어지면 분양가 등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노조 원래비 문제가 국민들의 주거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건설사가 타워 크레인 기사에게 준 원래비 실태를 들여다보면 크레인 기사 438명이 총 원래비 243억 원을 받아 1인당 연평균 5,500만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온갖 불법 행위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엄청난 돈을 챙겼으니 이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에 실제하는 귀족 노조의 파렴치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런 강성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예 일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니 그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깡패, 조폭 집단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거리에 뛰쳐나가 노조 본연의 활동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반미, 반정부 정치 투쟁을 일삼는 집단에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불법으로 무장한 세력에 굴복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노조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런 노조는 없어져야 합니다.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끝까지 가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현실화되면 불법 대법으로 점철된 악행이 더욱 활개칠 것이 뻔한데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불법 대법 파업 천국을 만드는 법까지 밀어붙이는 악행을 민주당은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불법과 때법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다면 미래 세대에게 악행만 물려주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라 경제보다 노조가 우선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법치주의의 건강을 흔드는 노란봉투법 밀어붙이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